야, 빨리 너 비단 아씨한테 뭐 좀 물어봐 막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출석하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면서 또 골 때리는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내란 특검. 네, 윤건영, 김용현 검찰 출석 전 관상가 전화로 윤석열과 상의 전화기지국은 관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직 미확인 제보라고 윤건영 의원께서 네. 톤은 달았는데 김용현을 이제 검찰에서 땡기려고 하니까 이제 검찰 쪽에다가 이제 그 심우정이 등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뭐 물어보고 뭐 저 민정수석한테 허락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쿠션을 거쳐가지고 진행이 된 건데 마지막 순간에 네. 김용현이 했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김용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상가요? 그러니까 관상가가 그러면 누구랑 있었다는 거야?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근데 관상가의 전화기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실패로 끝난 뒤에 서둘러서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검찰 조사에 응해 말어 어떻게 들어가 뭐 이러고 이제 그 내용을 윤석열이랑 상의를 하는 와중에 윤석열 옆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상가의 재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김건희 측에서 저를 이제 고발한 거, 그 대통령, 네. 이 무당 역술인,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속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물론 미확인이라고 했지만 그 긴박한 와중에도 관상가랑 같이 하면서 뭐 상의를 했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있었다라고 지금 추정이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아직 다 취재를 못해서 기자분들한테 부탁했는데요. 최근에도 5글자짜리 평창동 밑에 있는 그 신당 같은 데를 김건희 씨가 방문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물론 확인을 다 못해서 기자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해달라고. 5글자 정확하게 이름은 주소까지 다 받았어요. 그 제보에서.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도 관상가랑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뭐는 안 했겠어요? 정확한 제보 다 제출했어요. 제가 받은 제보, 역술인들, 무술인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체크해 보면 거의 사실로 나오겠죠? 되게 참 저는 신용환 교수님 보면 신기한 게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아서 경찰이 수사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자도 아니잖아. 네.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제보한 거야. 저는 그러면 사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서 오히려 청빙을 초대해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범죄자처럼 대놓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결정적으로 왜 저는 무속을 알지 못해요. 네. 왜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이걸 취재해달라고 기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게 됐냐면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무속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제 수기 메모에 있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책회의를 할 때마다 자괴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뭐 천공이다, 누구 건진이다, 뭐다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무속 얘기가 나오면 봉은사 방문해서 마치 이제 정통 그 종교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회의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앉아있다? 왜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러면 집권 이후에 무속, 대통령실의 역술인 채용, 이런 게 만약에 어떤 지대한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국가 공적으로 검증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뭐 저 그 사람들이 뭐를 믿고 뭘 하는지 흥미 없어요. 관심 무슨 없어요. 상관이야. 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어떤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건 검증을 받아야죠.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 질의를 한 적도 있어요. 민병덕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항상 이러잖아요. 국가 기밀사항이라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답을 안 해요, 그들이.
그럼 이거는 거꾸로 그러면 그들이 조사를 받는다 해도요. 그들이 거짓으로 뭐를 조사에 응해도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저도 입증을 못하고 그러면 그들도 입증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공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가 또 나오니까 저 열불이 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고 누가 자초한 거냔 말이에요. 그런 제보들을. 수도 없는 무속에 대한 제보 이런 것들이요. 저는 사실은 스스로 그들이 수사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걸 밝힌 우리 신 교수님을 조사하는 이 세상도 미친 세상이고 저는 빨리 이게 바로 잡혀야 된다. 사실은 그런 건 그냥 수사 안 하고 빨리 자기들이 기각을 하는 게 맞아요.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 역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한참 검찰에 불려다녔거든요. 그때 최순실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의혹 제기한 거 관련해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사안인데 그거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해서 끌려다녔는데 적어도 경찰이나 검찰은 아직까지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야. 네. 뭐 내부에는 뭐 기류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받고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럼요. 예상 시간보다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혼자 있는 자료를 다 취합하고 제보자료 했지만 이번에 시간이 너무 쫄리더라고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을 처음 선임을 하고 그러면 뭐 시간, 비용 그런 걸로 오는 스트레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허무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다 이미 아는 내용들이고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그리고 건데. 무속에 대한 건 지금 저 어느 분이 댓글 좀 전에 쓰신 것 같은데 무속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누가 자초했냔 말이에요. 대선 때부터 그렇게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그랬죠. 그렇게 많이 제기가 되고 했는데 자, 참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근데 얘기를. 저거는 이 관상가는 또 무속도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네? 엄밀히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관상가가 그 관상가라는 거죠. 지금 동일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그 뭐 논란이 됐던 관저의 천공이 아니라 이 관상가랑 같이 갔다. 그렇죠. 국방부까지. 그 관상가하고 이 관상가가 옛날 그 윤석열이 홍석현 만났을 때 같이 동석했던 그 관상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악어상이 지금. 어떻고 막. 근데 제가 이 관상가 좀 알거든요. 그 백모 씨 맞나요? 그 관상가라는 거야, 지금. 근데 아직 뭐 팩트 체킹은 안 됐다라고 전제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또 입장을 밝혀야겠지만, 이런 상황이 돼도 뭐 본인은 즐기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자기 유명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처음으로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고발뉴스가 폭로했던 바로 그 종로의 술집 그 자리에 사실상 처음 만난 거였거든. 그 세 명이 홍석현이랑 그 관상가라는 사람이랑. 그래서 이제 폭탄주 마시면서 스타리 나잇 부르고 새벽까지 띵가띵가 했던 바로 그날 그 자리에 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사실 홍석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홍석현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홍석현이 배우에서 계속 보고를 받던 어떤 인적 관계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 관상가라면 홍석현 씨도 답해야 된다. 이 관상가가 그 사람이 맞다면 3주 전까지도 여성 경제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네요. 맞아요. 그거 자기 계속 거명될 때마다 오히려 지금 즐기고 있다니까. 자기는 뭐 직접적인 불법과 관련 없고 내가 영험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건 다른 뭐 그런 맥락에서 농담인데 그때 천공도 즐기고 있잖아. 증인 나갔을 때 이제 비단하시라고 이제 같이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농담이 국정조사에 처음으로 나왔던 무속이. 예, 그래서 이제 나오셨나요? 제 바로 옆쪽에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뭘 통화하다 야 빨리 너 비단하씨한테 뭐 좀 물어봐 막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출석하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면서 2년이 넘게 예약이 꽉 차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성공했네. 국정조사 마케팅. 여하튼 뭐 이거는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민주무당 계열에 속하는 분이시라고.